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소 전시회 하이볼루션 2022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열기도 엄청 대단한데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유일하게 이 행사의 국가 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데 한국 간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나요? 전화가 중간에 많이 와갖고 그죠, 자기 한국에서. 때문에. 아니, 어제도 막 이렇게 바쁘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네. 있으시죠? 네. 오늘은 조금 언론 인터뷰만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매체들. 그러셨구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프랑스에서 또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더 프랑스에 대한 애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시구나. 공부하신 건 아주 옛날, 뭐 20년 전에. 20년 전에? 네. 그러셨구나. 1992년이니까 네. 30년 됐네요. 오래됐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프랑스에서 개최된 하이볼루션에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볼루션에 참가하게 된 목적?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참 순수한 작은 목적이었어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서울에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를 네, 네. 주최를 하는데 네. 우리 국내 행사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외국 기업들을 모시고 싶다. 그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뭐 실제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바이어들을 모시고 오는 게 제일 낫겠다 네, 네. 싶어서 작년에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하이볼루션을 주최하는 우리 GL 이벤트 회사, 네. 그 회사하고 이제 MOU 같은 걸 체결을 했지요. 체결해서 우리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를 개최할 때는 이 유럽 기업들을 좀 네. 구성을 해서 한국으로 파견을 하고 네. 우리는 그 대신에 한국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이 하이볼루션에 파견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네. 금년이 지금 첫 번째 이 체계적인 이제 참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냥 수소 우리 자동차협회 홍보부스 하나 만들고 왔는데 금년에는 아예 한국관을 크게 만들어서 네. 한 뭐 10개 정도의 기업과 네.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금년 8월 네. 30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네, 네.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또 이제 하이볼루션 측에서 네. 프랑스나 유럽 기업들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네, 네.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작년에 이제 개최하신 아까 말씀하신 세계 최대 수소 모빌리티 쇼? 네. 보면 국내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다. 왜냐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또 이렇게 메인 부스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어떤 프라이빗한 쇼잉 전 세계 대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내 이제 수소 산업 현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번 전시에 국내 수소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 이제 수소 산업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저는 수소 산업을 수소 경제하고 수소 산업이라는 개념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소 산업은 사실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직접적인 수소 생산 저장 이동에 관계되는 그런 산업만 수소 산업인 거죠. 그런 것도 하면 수소 생산 저장 이동 이런 회사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철강 무슨 뭐 발전소 이런 건 사실 수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무슨 뭐 여기 에너지 발전업 이렇게 조선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쓰던 회사들이 이제는 수소를 쓰는 걸로 그런 게 좀 수요의 부품이나 뭐 원자재가 좀 바뀐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수소 활용 산업 내지는 강의를 보면 요 수소 산업하고 수소 활용 산업을 포함한 개념이 또 수소 경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수소 자동차는 수소 산업은 아니라 그건 그냥 자동차 산업이고 수소를 쓰는 활용 산업이고, 하지만 수소 생산 저장 이동하는 이 산업하고 묶어서 보면 이건 수소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이 수소 쪽에는 큰 관심이
과거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현대차가 2013년에 투싼이라는 수소 자동차를 개발을 네. 세계 최초로 하고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기재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수소의 활용 산업 위주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네. 정책적 지원이 되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를 리드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네.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수소 생산, 저장, 이동 이번 기본적인 수소 산업은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 많이 기술적으로도 취약했던 게 네. 사실이고 기업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프랑스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네. 1980년대, 90년대 이미 이때부터 수소의 기본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환경보호 차원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네,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이 나라는 그 대신 수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하고 이 유럽 국가 간에 서로 약간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장점이 다 있네요. 장점이 서로 있고 네. 약점도 서로 갖고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앞선 나라였는데 오바마, 트럼프 이런 정권으로 한 몇 10년 정도 가면서 수소는 아주 미래적인 일이지 현실이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셔서 좀 거기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하고 유럽이 조금 좀 리딩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최근에 탄소 중립 2050년에 실현하겠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이제 전쟁도 나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면서 하여튼 갈등 관계가 좀 됐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특히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여기에 아주 의존적인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수소의 생산을 높이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 확인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전에는 이 프랑스만 해도 한 10억 유로 정도만 2020년 전에는 그렇게만 투자 계획이 있다가 2021년에 그게 72억 유로로 늘어났다가 70억 유로 이상. 또 이제 이 마크롱이 재선되면서 또한 뭐 19억 유로 그러니까 100억 유로를 투자를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 스페인, 뭐 독일 많은 나라가 해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700억 유로가 새로 수소 산업에 투입이 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까 과거에 비하면 거의 10배, 뭐 20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모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가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파트너링을 많이 해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활용 산업 분야, 수소 자동차, 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최근에는 뭐 포스코 중심으로 하는 수소 수소 환원 제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캐리어, 수소 운반선 이런 쪽에 이제 빨리 기술 개발이 되면서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수소 운반선 같은 건 일본 기업이 먼저 개발은 했지만 과거에 우리 조선산업 이렇게 쫓아오던 거 생각하면 우리가 워낙 제조업 쪽에서 경험과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강하니까 이 기업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뻗어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생산, 저장, 이동, 특히 수전의 기술 분야 이런 쪽은 아직 우리가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 생산,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수소 생산, 저장, 이동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저장하는 회사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그 회사들도 나온 것도 우리 기술을 알려면서 이제 여기서 판매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파트너를 찾아가면서 그쪽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 그리고 뭐 그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파트너 회사를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 위주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이볼루션의 자동차 산업협회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 이슈? 어제 엄청 바쁘셨잖아요. 그 전날도. 그런 좀 이슈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협회 이제 차원에서 많이 리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그거 리딩하기보다는 네. 우리 여건을 우리 냉정하게 좀 역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네,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갖고는 지구에 진짜 그 수명이 위험해질 네, 정 네.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동물 생태계, 식물 네, 네. 생태계 온도만 조금 올라가도 그쵸. 뭐 바다 생태계도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수소가 일정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소 시대가 열리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 계신 많은 분들은 뭐 수소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네. 이렇게 수소 경제를 리드하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네. 잘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그쵸. 아니거든요. 네, 네. 풍력, 바람의 질도 별로 안 좋고 스페이스도 없고 네. 그다음에 태양열 이용한 태양광 네. 이것도 뭐 산지인데 산지를 다 네, 네. 뭐 파괴하고 거기다 태양광 발전해서 네.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다만 이제 원자력이 활성화되면 원자력이라는 게 뭐 한번 발전이 되면 24시간 계속 가동이 네, 돼야 네. 되는데 전기 수요는 시간에 따라 막 변동폭이 네, 높거든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없을 때는 그 남는 전기를 수소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은 우리가 계속 좀 수소 생산력을 키워가는 걸로 활용해 나가면 네, 네. 되겠지만 네. 그래도 국내 공급량은 아마 공급량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럼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수소가 국내 한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현재 한 뭐 크게 보면 200만 톤, 적게 보면 한 190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정확한 통계가 있지도 네.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자체 소비하고 한 뭐 끼케야 20만 톤 정도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만 톤이면 양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수소차가 한 200만 대가 쓸 수 있는 양이니까. 그렇지만 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왜 제한적이냐? 칠레 같은 나라는 네.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이 1년에 지금 그 IEA의 측정에 의하면 네. 1억 6천만 톤이에요. 엄청나네. 엄청나죠. 거긴 태양광 풍력이 풍부하죠. 근데 이런 지역이 칠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칠레, 남미 국가들 그런 데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데 현재는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봤자 그걸 누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면 그걸 이제 수소 캐리어로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재생에너지 그 자원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구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국제 협력은 뭐가 있겠냐? 그건 당연히 일단 수소 생산을 칠레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기업들이 가서 협력을 해서 수소 생산하는 시설, 인프라 구축 같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 캐리어, 운반선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제철소가 수소 환원 제철로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워낙 거기서 CO2 배출이 많은데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를 하게 되고 발전시켜 나가면 국내도 수소로 그러니까 철 제품을 만들겠지만 그 기술이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 축적을 해 나가려면 좀 이 유럽 국가들이 특히 수소 생산, 저장, 이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지금 많이 축적이 돼 있고 플랜트 이런 거 좀 훨씬 더 앞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협력을 하면 우리의 기술을 레벨업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 수요가 많다. 그런 걸 제가 어제 강연마다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활용 분야는 우리가 네. 좀 먼저 치고나간 게 있으니까 네. 그런 분야에서 기술도 서로 교류도 해가면서 협력할 여지가 있고 이제 제3국들 네. 여기에 우리 같이 또 공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 다방면으로 많이 어제 얘기를 했죠. 아, 그러셨구나. 아, 예. 그 향후 수소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 이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 있다면 그리고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 올해 개최되는데 전시에 대한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카마가 네. 수소의 중심적인 역할을 네, 하는 네, 그런 네, 협회는 네.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우리 지금 H2 코리아라 그래서 네, 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를 정부 차원에서 네.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네. 거기서 수소 산업 진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끼게 된 이유는 네. 우리 이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에너지 쇼를 이제 오거나이즈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건성을 할 수는 없다. 네, 네. 이건 제대로 알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도 이 관심을 높인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가 됐든 카마가 됐든 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업계하고 정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산업연합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네. 산업연합 포럼은 한국의 16개 그 업종별 단체들이 네, 전부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전지 분야별로 다. 모든 그 네. 업종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소는 이 전체 제조업 분야에 퍼져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 카마라기보다는 이 산업연합 포럼 차원에서 네. 이 수소의 그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는 수소 모빌리티 쇼 플러스 에너지 쇼인데 수소 모빌리티 네, 플러스 네, 에너지 네. 쇼인데 이 오거나이저 주최자도 산업연합 포럼이 이제 앞에 나서게 될 겁니다.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에너지 쇼가 네. 모빌리티 분야보다는 점점 에너지 분야가 커지고 있어요. 네. 수소 환원 제철, 네, 네. 뭐 현바, 네, 네. 그다음에 CCS 이런 기업들이 많이 네.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묶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연합 포럼의 역할을 높여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할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 네. 우리 기업들의 많은 리드, 네. 정책건 이런 걸 좀 수집을 해서 이걸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해결이 됐는지 체크하고 네. 이럼으로써 수소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 그렇게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회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고 더 애착이 갑니다. 아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돌아가실 일정까지 좀 건강하게 예. 잘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수소라는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길 기대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And 감사합니다. it's all a question of will to make change.